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승천 10시 시즌2의 주생 김도영, 주식 승천의 마스코트 김혜선입니다. 네, 우리 혜선씨가요. 네. 방긋 웃다 보니까 우리 시장도 조금씩 방긋 웃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번 여름 휴가 때는 모두가 좀 강하게 웃으면서 신나게 지갑을 열어서 추억을 많이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하루를 좀 본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오늘 시장도요, 굉장히 기분 좋았던 날인 것 같은데요. 제가 간략하게 시장 먼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국발 호재 소식에요. 11시 이후부터 시장이 급 반등해준 모습이었습니다. 프로그램 쪽에서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요. 시장을 받쳐주었는데요. 오후 들어서는 운수 장비 쪽으로 매수세가 크게 유입이 됐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대형주 중심의 오름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코스피 종가 확인해 드릴게요. 전거래일보다 2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오늘장 1887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도 540선을 회복했네요. 어제보다 4포인트 정도 상승하면서 541.82로 종가 기록했습니다. 네, 시장 쪽에서의 분위기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이 부분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모두가 다 방긋 웃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유가증권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군들의 강한 상승세가 좀 두드려진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동안 달렸던 말들이 좀 쉬어가면서 급등 양상이 나오고 있는 또다시 테마성인 2차전지를 비롯한 다양한 종목군의 강한 상승세보다는 개별 장세 쪽으로 갔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그 전에 앞서서요, 이제 우리 혜선 씨가 잘 설명을 해줬어요. 중국발에 따른 또다시 이제 호재가 나왔다. GDP 발표 이후에 경기 선행 지수가 좀 나왔죠. 여러분 경기 선행 지수라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제 이 경기 동향 지표로 볼 수가 있는데요. 대출금, 그리고 원자재 공급, 그리고 수출 주문, 소비자 기대, 부동산 관련된 종합적으로 한 미국의 컨퍼런스 부분에서 언급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봤을 때 중국이 경착륙 부분이 아니다. 이 부분을 이제 아직까지는 둔화일 뿐이지 안정적으로 경제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훈풍이 나왔다라고 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중국 시장은 크게 반응은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 오늘 멘토분들 모시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멘토분은요. 정대희 멘토 그리고 이효열 멘토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은 피곤하셨나요,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하게. 정대희 멘토는 좀 수척해진 모습인데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가요? 아닌데, 예, 잘 먹고 잘 지냈습니다. 네. 그래요? 예. 진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이 두 분하고 오늘 장을 이제 먼저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정대희 멘토에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장을 한마디로 저희가 이제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한마디로 오늘 정리해볼까요? 예, 오늘 한마디로 가는 놈은 간다. 네. 예, 저는 오늘 시장의 엑스레이처럼요. 네. 너무 오늘 주식을 제가 시작한 일에 오늘 희열을 느꼈습니다. 오히려 미인을 만난 것보다요, 더 희열을 느꼈기 때문에 오늘 네. 너무 좋았습니다. 어떤 놈들이 갔는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유열 멘토, 오늘 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은 굉장히 깔끔하게 추가적인 상승을 시도했던 하루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희망의 불씨 시작되었다라고 봐도 될까요? 네, 외국인의 동향 흐름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지속해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추세적으로는 조금 더 상승을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저희 자세한 내용 좀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수급 동향과 또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대희 멘토. 예. 오늘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요, 기관과 외인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코스피 코스닥 다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 원인은 이제 오전 같은 경우에는 좀 관망세가 펼쳐지면서 약간 방어주 섹터들만 좀 움직임이 나왔었고 전방위 섹터들은 좀 밀렸었는데요. 그 중간에 이제 중국 경기 선행지수 발표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이 관망세를 펼치다가 오후장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 그리고 오늘 대부분의 업종이 우리가 다 올라갔기 때문에요. 오히려 안 올라간 업종을 하나 찾아드리면
섬유 의복을 제외한 모든 코스피 코스닥의 업종들이 다 상승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업종의 골고루 상승이 좀 두드려졌다. 그런데 우리 투자자분들의 체감은 좀 그렇게 높진 않았던 것 같아요. 지수만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던데. 아무래도 이제 주가들이 많이 좀 고점에서 개인 투자에 좀 잡으셨고, 그 주가가 좀 많이 빠졌다가 이제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손실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종목을 보유하시면 분명히 어느 정도 좀 손실을 만회하거나 아니면 수익권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라고 좀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실제적으로 이제 긍정의 시그널, 시장에 뭔가의 상승의 기운을 받았다라는 정대의 멘토의 전업종의 상승이 두드려졌다라는 네. 얘기였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효열 멘토께도 질문을 해보겠는데요. 중국발 훈풍으로 인해서 어떤 업종들이 올라갔나요? 네, 앞서 말씀하셨듯이 뭐 전반적으로 다 오늘 상승을 했고요. 네. 오늘 좀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일단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다시 한번 전차 군단이 시장의 강세를 이끌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지수가 좀 그 지지부진하면서 테마주 위주의 장세가 좀 지속이 됐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전업종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을 했고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 현대차가 상승을 주도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삼성전자가 없었더라면 또는 네. 전차부대가 없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을 수 있을 뻔했는데요. 그렇죠. 역시 지수를 가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앞에서 나를 따르라 해야 될 종목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자, 그 전에 앞서서요, 이 두 분과 함께 이제 본격적으로 내일장 전략도 세워봐야 될 것 같고, 네. 순천주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그렇게 중요했던 이제 두 번째 이슈 이벤트가 완료가 되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측면입니다. 네. 이슈 앤토크 하기 전에 범 베넨키가 의회에서의 증언했던 내용, 먼저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면서 주제로 다뤄보겠습니다. 예, 현재 범 베넨키 의장 같은 경우에는요, 연준의 자산 매입 프로그램 올 하반기 축소 예상 여전히 기존의 전략을 유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건 2014년도에 중반에 중단하는 게 적절하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이 얘기는 갈팡질팡 얘기를 했지만 경기 전망에 따라서 변화 가능성을 연대한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를 만들겠다라는 뜻이겠고요. 단 조건을 걸었습니다. 실업률이 7% 하회할 경우에 국채 매입 자체를 중단 가능성을 재확인, 언급을 했다라는 거죠. 그만큼 연준 쪽에서는 실업률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른 매크로적 지표가 아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금리가 인상될 경우 지금 현재 최저금리 그 부분을 유지하고 있죠. 국채 매입 점진적 속도로 진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양적 완화라는 것은 이제 종료를 해야 되는 시점이니까요. 자산 매입 추가 확대 준비는 어찌됐건 앞에서 말씀드렸던 귀걸이, 코걸이와 같이 준비는 해야 된다. 그렇죠. 당연히 준비는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그 시기에 결정 포인트는 실업률 7% 하회냐 상회냐 부분에 결정을 될 수 있다라고 눈치를 봤는데요. 네. 자, 그러면요. 이 두 분과 함께요. 이효열 멘토, 과연 이걸 긍정으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아니면 또다시 그냥 뜨뜨미지근한 부정으로 쉼터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일단은 특별한 변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기존의 발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말씀드렸듯이 그 지표라든지 이런 호전 또 뭐 실업률의 호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확인됐을 때 이제 양쪽은 축소하겠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큰 영향 이전의 발언과 크게 달라질 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긍정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발언 이후에 우리나라가 7월 옵션 만기 때 강한 상승세를 가져왔거든요. 네. 네. 그것처럼 여전히 시장의 호재, 불씨로, 그러니까 확인을 거듭한 불확실성이 해소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외국인들이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 시장의 반등 모멘텀으로 매수, 기조 유지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반등 모멘텀이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네. 이제 그동안의 버냉키 발언에 의해서 급락과 급등이 좀 이어졌었는데 이번 발언조차도 제 생각에는 크게 변화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일단은 뭐 이런 불확실성 해소 차원이나 이런 측면에서 오히려 긍정의 시그널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정대일 멘토는 이 벤 버냉키 의장의 증언으로 인해서 내일 시장이 또 어떻게 흘러갈지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네. 보시나요? 저는 뭐 이효열 멘토님과 좀 의견을 좀 동의하고 싶고요. 일단 뭐 별 시장에 영향은 없을 거다. 물론 이제 좀 지금 최근에 지수가 기술적 반등으로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은 조정은 있겠다라고 하겠지만 그 조정의 폭은 얼마 안 될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정의 폭이 얼마 되지 않는다. 그러면 뭐,
뻔한 내용을 갖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럼 두 분한테 좀 여쭤볼게요. 최근에 이제 실업률에 대한 촉각을 건드세우고 있거든요. 이 얘기 다시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요. 언급이 되기 전까지 봤을 때는 경제적인 매크로 지표, 즉, 실업 청구 건수, 앞에서 얘기했던 실업률 얘기 나왔죠. 네. 하지만 경기 선행 지수라든가 제조업 지수,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언급이 되었었거든요. 실적 얘기까지 2분기 실적 나오는데, 미국은 지금 실적이 호조입니다. 네. 그러면 실업률 부분이 하회되든 상회되는 거 상관없이 다른 지표 때문에 이게 조기 집행이 될 거로 보십니까? 저는 다른 지표 때문에 조기에 집행이 될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최근에 지금 지표가 계속 오락가락하는 모습들이 나왔었습니다. 네. 발표된 것마다 좋았다가 나빴다가 그랬기 때문에 실업률과는 얼마 전에 이제 최근에 벤 버냉킹이 언급했듯이 그 실업률 6.5%와 그리고 물가 상승률 2.5%가 달성이 되더라도 그 국채 매입에 대한 것을 자동적으로 축소하진 않겠다라는 언급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오늘 왜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그럼 이제 아무래도 그 하원 의원들이 아무래도 이제 추궁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변명의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앞서 발표한 그 벤 버냉킹 의장의 경기 부양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라는 말에 좀 힘을 싣고 싶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정대희 멘토,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이 영향력은요, 번 베냉키에 대한 립서비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제 영향력은 없다. 우리나라는 자체적인 수급으로 움직일 거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나오는 미국발 실업률 자체도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겠네요. 예, 오히려 이미 시장에서는 좀 투자자들이 그 양적완화 조기 종료에 대한 것을 좀 긍정적인 시그널로 이제 받아들였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제는 오히려 더 좋게 나오지 않을까, 오히려 경제지표가 좀 호조가 나오면 주가가 충분히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요, 지금 정대희 멘토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존 거에 대한 확답 부분을 가져오긴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자체적인 수급으로 움직일 것이다. 이제는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다. 우리나라 긍정으로 자체 전략을 가지고 갈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월 멘토, 그런데요, 네. 오늘 내용을 들어보면 또다시 조기 종료 확대할 수 있다. 빠르게 시작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내포되어 있거든요. 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이 영향력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한번 급락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충분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의 외국인의 지분율이 상당히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네. 그런 영향은 상당히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오늘 흐름에서도 볼 수 있지만 오히려 중국 쪽의 영향이 더 최근에는 좀 커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저희가 여러분들 좀 발빠르게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네. 오늘 밤, 어제 예고를 해드렸죠. 오늘 밤에 9시 30분 저희 생방송 시작 직전에 발표가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내용을 가지고 심층적으로 내일 부분의 영향력, 앞으로의 영향력을 살짝 엿보았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내일장 전략에서 상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오늘장 이슈 토크부터 확인하시죠. 이동통신주 주가가 보조금 경쟁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 결정을 앞두고 혼조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7월 말 실적 발표 전후로 단독 영업정지 시행, 주파수 경매 등 대형 이벤트가 즐비해 있는데요. 이 내용 자세하게 파헤쳐보겠습니다. 경기 불황에도 설비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는 종목들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 흐름은 좋지 못했지만 실적 개선폭이 확대되는 만큼 향후 상승 흐름이 기대되는 구간이 아닌가 싶네요. 시장에서 일단 달리던 말이었죠. 주도 업종, 유틸리티 중에서 전기, 가스, 통신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네. 통신이 마지막까지 강한 랠리를 시장에 주도하고 있었는데요. 그렇죠. 내수 소비 쪽이다라고 표현도 할 수 있는 부분에 경기 방어 쪽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업종이 또다시 이제 다시 한번 뇌관이 좀 발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개별적인 차별화 장세가 나오긴 하는데 굵직한 부분, 보조금 부분에 또 이번이 지난번 받은 거 대비 과징금이 5배 이상이다라는 얘기도 좀 돌고요. 네. 그리고 또 다시 이제 대형 주파수 때의 경쟁, 과다 경쟁 부분에 대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정대희 멘토, 예. 현재 이 통신주 자체 이제 주도 탈락인 겁니까? 저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예. 1분기 때도 마찬가지로 영업정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잘 갔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영업정지, 2차 영업정지에 대해서 3가지 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안이 뭐냐면, 그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그 주도업체에 대해서 영업정지 기간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주는 방안이 있고요. 두 번째가 그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가
그 주도한 업체만 기간을 더 영업정지 기간을 더 주고 그리고 그 과징금만 부과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과징금을 부과하는 거는 1분기에 50억이었거든요. 그 새 이동통신사 합쳐서 50억이기 때문에 5배를 부과해도 얼마 안 되거든요. 25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 해 이 이동통신사들이 그 마케팅 비용으로 쓰는 거에 거의 뭐 절반 수준도 안 되기 때문에 그건 별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한 업체만 그렇게 보조금 그 영업정지라든가 그 과징금을 부과하는 거는 그 업체에 너무 타격이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세 번째 아닌 공동으로 좀 영업정지 기간을 좀 주는 그런 게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미약하게 좀 규제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별 영향이 없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러면요, 정대희 멘토. 현재 오늘 같은 경우에는 KT만 하락 부분이 두드러졌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오히려 반등으로 상승을 했어요. 예. 근데 이 이후의 내용을 들어본 즉슨, 예. 과연 3사 중에 누가 가진금을 많이 받을지는 아무도 모른대요. 예. 그럼 혹시 이게 주가의 모습으로 봐서 KT가 받는 겁니까? 저는 그 과징금에 대한 그 부분보다도요, 1분기 영업정지에 따라서 아무래도 KT가 좀 많이 손실을 봤었거든요. 그게 아무래도 시장에 좀 그렇게 또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좀 KT가 좀 주가가 빠졌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주파수 영역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SK와 LGU 플러스는 같은 편이거든요. 즉, KT가 광대역대를 사용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1.8GHz의 그 주파수 영역대의 그 사업 선정에 대해서 참여를 못하게 그게 일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KT만 좀 소외되는 모습이 나와서 좀 주가가 좀 빠지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결국 이번에 이 굵직한 부분의 두 가지 부분은 각 업종별, 그러니까 종목별 자체에 받아들이는 영향력은 좀 차별화가 될 것이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나 더 네. 말씀을 드리면 오히려 네. 그 보조금 경쟁을 좀 1분기 때 보면요. 부추겼던 건 오히려 LGU 플러스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LGU 플러스가 가장 많은 수혜를 받습니다. 네. 그러면 오히려 과징금을 맞으면 LGU 플러스가 더 많이 맞아야 되는데 오히려 KT가 좀 빠졌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별 영향은 없겠다라고 좀 그러면 생각합니다. 별 영향이 없다면 그동안 주도주로 갔단 말이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있어요, 분명히. 예. 근데 이 불안 요소가 또다시 한번 뉴스 때문에 지금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은 발생할 거거든요. 네. 예. 보유하고 계신 분들 어떻게 할까요? 들고 가요, 강력히? 저는 강력히 들고 가고요. 네. 오히려 저점 매수 기회가 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하락 부분이 나뉘어도 들고 가자, 일단. 예, 저는 무조건 홀딩 하고 가는 게 맞겠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신규 매수자는 네, 저점 매수 기회가 될 겁니다. 그래요? 네. 예. 책임지세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이유열 멘토, 이 이슈에 대해서 앞으로 통신주의 전망도 궁금하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볼게요. 일단은 오늘 좀 차별화되게 나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추세적인 상승을 좀 지속하는 모습이었고요. KT 그렇죠.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의외로 좀 많이 좀 빠졌는데,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하신 그런 요인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주파수 경매 부분에 대해서는 불협화음이라든가 비용 발생 부분,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또 보조금 경쟁에 따른 또 이런 벌금 과금, 뭐 이런 부분들이 물론 작용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실적 면에서도 보면은 2분기 실적 컨센서스를 보면 사실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에 비해서 KT가 조금 기대치를 조금 하회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했지 않나 싶고요. 네. 사실 저도 오늘 기관에서 상당히 큰 매물이 좀 나왔거든요. 그 부분에서 조금 더 리서치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서는 조금 의아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그렇구나. 그럼요, 이월면 또 이 통신업종은요, 주도주 탈락이 점쳐질까? 아니면 계속 주도주로 잠깐 눌렸다가 갈까요?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인 제 생각은 말이죠. 지금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네. 분명히 이제 좋은 부분은 있는데 주가에 좀 선반영이 좀 많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8월 달이 굉장히 고비한 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18일에 과징금 결정이 있고요. 그렇죠. 8월 첫째 주에 또 실적 발표, 그다음에 8월 주파수 경매 이런 게 계속 이제 이슈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이 지난 다음에 하반기에 오히려 배당 매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부각이 됐을 때 투자하는 부분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요, 이월면 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셀입니까? 홀딩입니까? 현재 흐름상으로는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네. 추세라든가 또 이 내수주기 때문에 꾸준한 그 이익을 좀 창출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일단 추세가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뭐 유지는 하시되 일단 SK텔레콤이나 LG플러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주가는 올라와 있다는 점을 좀 참고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그럼 가져가요? 팔아요?
일단 추세 유지 내에서는 일단 보유를 좀 하시고요. 예, 아직까지 그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보통 통신주가 이제 배당 매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각이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추세 유지를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신규자분들 이번에 요 부분 때문에 18일 이후에 8월 초에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 되는 거, 신규 매수자분들 이제 다시 한번 저점 매수를 전략을 세울 수 있거든요. 그분들에게는 어떻게 할까요? 아예 쳐다보지 말까요? 아니면 쳐다볼까요? 일단은 제 생각에는 그런 8월에 일단 한 달이 좀 지난 연후에 네. 확인하고 좀 매수를 하셔도 늦지는 않을 것으로. 왜냐하면 충분히 또 주가, SKT나 LG플러스는 충분히 좀 주가가 올라가 있고, 특히 KT는 또 주가가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네. 8월에 이슈가 좀 지나간 다음에 투자하셔도 늦지는 않는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철저하게 지금 종목별로 통신주가 다른 색깔을 가져가고 있는 건, 네. 이 4이동통신의 LTE 부분에 대한 기술적 문제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두 분에게 그 답을 좀 못 들은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 부분 빼고요. 두 분에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유틸리티 중에 특히나 유틸리티는요, 전기와 가스는 글로벌 기업으로 탈바꿈하는 원년이다라는 얘기는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통신도 그렇게 보는지 아니면 내수주로밖에만 생각해야 되는지 정대희 멘토. 예, 저는 뭐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이제 내수주가 아닌 해외 쪽으로 충분히 글로벌 기업. 예, 글로벌 기업으로 갈 수 있다. 뭐 그 동남아시아 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KT라든가 LGU 플러스 그리고 SK가 지금 통신망 군축이라든가 이런 걸로 좀 진출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내수주가 아닌 이제는 해외 수출, 즉 글로벌 기업으로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기업으로 보자. 굳이 내수주로만 보지 말자.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수 방어 쪽으로만 보면 안 된다라는 부분이네요. 예, 지수 방어 쪽으로만 보면 안 되는 게 단지 1분기에 통신주들이 지수 방어만으로 올라온 게 아니거든요. 실적을 동반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2월 멘토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일단은 내수주죠. 일단은 내수주다. 네. 내수주인 건 당연한데 이제 해외 사실 우리나라에 사실 많은 기업들이 사실 그런 성장성이 좀 동반이 됐었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 오리온이라든가 이런 기업도 사실은 내수 기업이었다가 그렇죠. 성장성을 좀 겸비하면서 가는데 마찬가지 맥락으로 보여지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LTE 쪽 얘기를 좀 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파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LG 플러스 같은 경우는 사실 통신업계 최초로 LTE-A를 지금 시연을 했어요. 네, 굉장히 그렇죠.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강조가 돼 있고 오히려 KT 같은 경우는 지금 오히려 좀 시연이 잘 안 됐거든요. 시간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KT 같은 경우는 올해는 힘들다. LTA가 어드밴스 자체가 힘들고 내년에나 가능할까 말까라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일단 기술적으로는 LG U 플러스가 좀 발빠르게 가는 것 같아요. 이미 그 삼성전자로부터 이미 좀 물량을 좀 넘겨받았거든요. 휴대폰 네네. 물량을 해서 아하, 일단 그래요? 그런 면에서는 LG U 플러스 상당히 좀 최근에 강세가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네. 다만 KT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만 오히려 이제 그 시험 부분은 좀 항의 성격이 강하다 이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이러면 또 제가 갑자기 궁금해졌는데요. 네. LG U 플러스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발빠르게 대응했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 LG U 플러스와 통신사업 쪽으로 다각화되고 있는 중소 상장사들 매매 전략으로 같이 잡아가도 될까요? 네, 그런 부분이 좀 모멘텀이 될 수는 있어 보이는데 일단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네. 그렇군요. 다음 시간에 꼭 확인해서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시 한번 살펴보니까요. 네. 통신사별의 차별화. 이번에 과징금 부분과 또 사실 8월 달에서 발생되는 주파수 영향에 대한 과다 경쟁 부분에 대한 출혈. 이 부분은 굳이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두 분의 얘기 하나 전략이 바뀌고 있어요. 정대희 멘토 같은 경우는 통신주 내수주로 보지 말자. 이제 글로벌 기업 쪽으로 보자. 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2월 멘토는 아니다. 아직까지 여전히 내수주의 성격을 많이 갖고 있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2월 멘토가 얘기하셨던 SK텔레콤과 LG U 플러스 비교해서 보면 역시나 KT가 조금 주가가 먼저 빠지는 건 LTA와 관련된 시장의 눈치 부분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여러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네. 다음 이슈 한번 살펴볼까요? 혜선 씨. 네, 최근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요, 이 설비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는 종목들이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설비 투자를 해서 경기가 반등하는 시점에 실적 개선이 확대되는 만큼 지금 시점 투자를 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좀 불황 속에서도 먼저 발빠르게 설비 증설 부분을 가져왔고 그 부분이 1분기 실적에서 이미 반영이 되면서 좀 아쉬움 실적들이 나타냈던 종목군들이 많았습니다. 네. 이제 정말 적극적으로 잘 돼서 증설이 완료된 기업들 앞으로 이제 우상향 가는 겁니까? 정대희 멘토?
저는 우상향으로 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불황 속에서 그 생산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면서 사업을 확장하고 또 사업의 다각화를 꾸미기 위해서 어느 정도 그 기업이 충분히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실적으로 동반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올해 지금 코스피 코스닥 합쳐갖고 약 162개 기업이 그 투자 설비 공시를 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지금 최근에 그 주가의 움직임이 좋습니다. 최근에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코스닥에서는 LG 이노텍이라든가 그리고 유나이티드 제약 이런 종목이 있고요. 대한항공도 있는데요. 대한항공을 제외한 두 종목이 앞서서 좀 주가 흐름이 지금 괜찮거든요.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또 메디톡스라든가 일진디스플레이 그리고 세코닉스 같은 이런 종목들의 차트를 보시면 지금 주가가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실적과 동반돼서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군들이 먼저 불황 속에서 설비 투자했는지 알려주셨어요. LG이노텍 같은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경우 이제 특징적으로 좀 잡아주셨는데 네. 이미 그렇다라면 지금 2분기 실적의 기대감으로 선반영된 거 아닙니까 주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겠다라고 선반영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그 기업들의 지금 산업을 보면 시장의 트렌드 종목으로 가고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지금, 설비 투자가 이루어졌거든요. 예를 들어 네.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LED 조명이고요. 네. 거기에 따라서 카메라 사업 부분까지 좀 추가적으로 그 설비 투자 확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유나이티드 제약이라든가 이런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바이오 제약 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바이오 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세계 그 노인 고령화에 따른 거기에 따른 의약품들이라든가 의료기기가 아무래도 해외 수출 전망 때문에 투자 설비 확대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주가에서 충분히 선반영이 나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자네요. 2분기 실적 이미 선반영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실적으로 이제 설비 증세로 완료됐으니까 추가적으로 간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럼 이후에는 또 이렇게 설비 투자한 기업들의 주가가 그냥 가는 건가요? 당연히 이제 설비 투자라고 하는 거는 그걸 늘린다라는 거는 매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주가 들어올 걸 예상하기 때문에 늘리는 거거든요. 네. 그렇겠죠. 그러면 실적이 좋다는 얘기죠. 매출이 늘어나고 이익이 늘어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좋은데, 제가 좀 체크해보면은 이제 LG이노텍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유나이티드 제약, 메디톡스 이런 종목들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네. 설비 투자를 보통 하게 되면 주가는 사실은 빠지거든요. 원래 설비 투자를 하게 되면 비용이 일단은 발생이 되기 일회성 때문에. 비용이 상당히 많이 생겨요.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제 주가의 기본적인 분석상으로는 일단 설비 투자를 할 때는 주가가 빠지는데 그렇죠. 네. 사실 유나이티드 제약이나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성장성이 인정받으면서 설비 투자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가가 올랐어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간과하지 않으실 필요는 있겠고요. 다만 이제 설비 투자가 늘어나면서 향후에 그러니까 올해보다는 내년보다는 후년이 계속 기대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요, 이월 멘토. 네. 정상적으로라면 이제 설비 투자라는 일회성 비용 때문에 실적 자체가 악화가 되잖아요. 그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재무제표상으로 페이퍼상으로 보면 상당히 위험성이 도래됐는데 네, 네. 그 부분을 완료를 했는데 그때도 주가가 강하게 갔으면 만약 이번 2분기 실적에 이 설비 투자를 해서 우상을 갔던 종목군들이 실적이 안 나올 경우에 주가는 급락이죠. 그뭐 설비 네. 투자를 했는데 제대로 예상한 거하고 맞지를 않다는 얘기거든요. 네, 설비 투자는 그렇죠. 늘렸는데 제대로 매출이 안 되고 단가도 안 오르고 이랬을 경우에는 상당히 충격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 어떻게 할 때까요? 이제 실적 얼마 안 남았는데. 일단은 실적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요. 제가 네. 말씀드렸지만 실적을 좀 확인하면서 가도 늦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사실 주가들이 어느 정도 설비 투자 지금 말씀드린 기업들의 주가가 상당히 좀 밑에 내려와 있어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늦지 않는다고 보여요. 상당히 이제 계속 올라가는 부분이 아니라 충분히 조정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확인하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실적 발표 직전까지 좀 한 절반 정도 이익 실현하고 볼까요? 수익이 좀 크다면? 그거는 투자자 성향마다 좀 다르다고 봐요. 말씀드린 대로 설비 투자를 늘린다라고 하는 거는 매출이 좋아진다, 이익이 좋아진다는 가능성이 충분히 기대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중장기 투자를 하신 분들은 오히려 좀 들고 가실 필요가 있겠고요. 네. 단기적인 관점에 투자하실 분들은 역시 실적 발표 전까지 어떤 투자라든가 좀 짧은 부분으로 투자하시는 부분도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으셨죠? 중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은 설비 투자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기노업은 홀딩해보자. 라는 네. 전략이겠고요. 하지만 이제 그 부분이 아니다. 나는 이제 트레이딩 관점, 수익적인 측면으로 가져간다라면 계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좀 짧게 보자. 특히 실적 발표 전에 반드시 차익 실현을 하자라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요, 정대민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예, 해볼게요. 사고 싶은 사람은 도대체 언제 그 타이밍을 잡아야 될까요? 저는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시장을 제가 확실하게 이제
희열을 느낄 정도로 봤고요. 네. 지금 언급된 종목들이 2분기 실적 충분히 지금 차트를 보시면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메디톡스 같은 경우도 주가가 오른 다음에 지금 좀 많이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뭐 유나이티드 제약도 마찬가지고요. 자, 유나이티드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충분히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요거를 좀 간과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6월 달에 워낙 힘든 장을 보내다 보니까 1분기 때 어떠한 종목들이 움직였는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오늘 바이오주라든가 IT 부품주들이 움직였단 말이죠. 그리고 LED 종목 그 산업 쪽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오늘 그 종목군들, 즉 IT 부품이라든가 LED 조명 그리고 바이오 종목들이 다시 움직임이 나왔다는 거는 실적 시즌에 맞아서 충분히 실적 기대감도 있다. 물론 주가가 실적 기대감으로도 갈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적이 좋게 나와도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군들은 지금이 매수 적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당장 시장에 너무 흥분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셔도 상당히 광분되시는 모습인데 차분하시거든요. 내일 당장 이 종목군들 사도 됩니까? 그럼? 예, 사도 되겠습니다. 저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대희 멘토. 예. 오늘 레드불스 친구들 그런 음료 먹었어요? 예, 오늘 레드불스, 예, 그거보다 친구들? 더한, 예, 희열을 느꼈기 때문에요. 네. 오늘 봤습니다, 저는요. 제가, 주식을 하면서 처음으로 그런 걸 봤기 때문에, 예, 확실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자신감. 그러니까요. 근데 저한테 기가 아직 여전히 안 눌립니다. 네. 우리가 그러면요. 네. 오늘장 이슈앤토크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네. 여러분들 이효일 멘토와 정대희 멘토의 의견이 좀 다르니까 자신하고 맞는 멘토와 함께 멘토링을 같이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이분들을 찾으시려면 샘플러스로 오시거나 서울경제TV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네. 오늘 이런 장에서도 우리 미스금은 영락없이 출동했는데요. 그렇죠. 오늘 미스금 되게 바빴습니다. 아주 매우 많이 바빴던 것 같은데요. 증시 뒷담화 시간, 알콩달콩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뒷담화 과연 시장에서 어떤 게 있어 저도 좀 궁금해지기 시작하는데요. 네. 첫 번째 와글와글 우글우글 증시에 숨어있는 뒷이야기 어떤 게 있었죠? 여러분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내용입니다. 집중해 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인도양 앞바다에 뜬 MOL이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여러분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바로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이 건조한 MOL 컴포트라는 배입니다. 건조한 지 3년뿐이 안 된 이 배는요, 인도양에서 침몰해서 이렇게 두 동강이 났다고 하네요. 어떤 상황인지 이거 와. 두 동강이 나면서 이제 시청자분들 이해되십니까? 네, 오호, 저렇게 큰 저희 컨테이너 선사죠? 그쵸. 네, 컨테이너선 같은데. 저 배가 침몰한 건 솔직히 저는 네. 웃음이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왠지 아세요, 혜선 씨? 왜죠? 우리나라 중국어한테 대박 영향 아닙니까? 역시 메이드 인 코리아인가요? 그러니까요. 네. 조선하면 우리나라 1등이라는 거 다시 한번 보여준 것 같은데. 네. 근데 한편은 좀 눈물이 나요. 저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 있는 제품들. 그러니까요. 수출 기업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참 굉장히 큰 사고 소식인데요. 근데도 시장에서는 불구하고 네, 크게 다루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저도 지금 처음 봤어요. 네. 아시아나항공이 추락을 했을 때는 그렇게 엄청난 해외 이슈가 만들어내더니 네. 일본 배가 갑자기 3년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요. 두 동강이 나서 네, 그랬던 3년밖에 안 됐는데 말이죠. 3년밖에 안 됐습니다. 네. 우리나라 건 300년에도 제대로 갈 것 같은데 생각이 네. 들거든요. 네. 우리나라 상반기 수주가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네요. 정대희 멘토, 중공업주한테 이거 수혜 아닙니까? 예, 수혜는 맞습니다. 예, 수혜는 확실하게 맞고요. 네. 하지만 좀 중기적인 뭐 그런 호재보다는 일단 단기적으로 좀 어느 정도 가뭄에 좀 단비처럼 좀 내려주는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단기적으로다. 근데 그러면 주도주로 가기에 이 중공업이 아직은 힘이 딸린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 그거는 뭐 100% 딸립니다. 그 이유는 뭐 조선업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 중국의 좀 경기 성장률에 따라서 아무래도 좀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조선업 쪽은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대응하시던가 중장기적으로요. 아니면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하시는 관점밖에 없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의 슬픔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경우를 이럴 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네. 뭐 우리가 굳이 뭐 국가적인 싸움으로 제가 뭔가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아닙니다. 정치적인 내용을 다루는 건 아닌데요. 분명하게 우리나라 중공업, 그러니까 조선업황한테는 호재 부분은 단기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요. 네. 정대희 멘토는 일단은 단기성 호재일 뿐이다. 네. 중공업은 주도주로 가기 어렵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네, 이해열 멘토 의견이 되게 궁금하거든요. 네. 네, 이 사건은 아마 지난달에 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아, 그래요? 네, 지난달 6월 달에 이제 난 걸 사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아직 정확하게 그 원인이 규명되지는 않았어요, 아직까지. 조사 중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뭐 그 아시아나항공도 오래 걸리잖아요. 네네, 2년 정도 걸린다고. 예, 이것도 좀 원인을 좀 분석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이슈화는 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네. 조선업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최근에는 좀 체질이 많이 좀, 그동안에 비해서는 사실 좋아졌습니다. 바뀌었어요, 완전히. 예, 수주가 이제 보통 보면 제가 이제 과거에도 삼성중공업을 추천드렸습니다만 네. 사실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수주가 상당히 주가에 미친 영향이 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실적이 안 좋아서 빠졌다라기보다는 수주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네. 세계의 경제가 가장 또 민감하게 되는 부분이 해운이나 이제 조선 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빠졌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올해 이제 수주 목표를 초과 달성할 가능성이 좀 커졌고요. 네. 그렇죠. 대우조선 같은 경우도 계속 그 수주 소식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는 좋은 흐름을 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요, 이해열 멘토. 네. 마지막으로 이 중공업주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주도 업종으로 갈 것으로 보십니까? 예, 주도 업종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세계 경제 지표들이 최근에 양적 완화가 되면서 지표들이 좀 호전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분명히.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체감적으로 좀 다가오는 부분이고 또한 말씀드린 대로 수주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시추 네. 설비라든가 네. 맞아요. 또 LNG선, 컨테이너선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은 분명히 조선산업에는 호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 다 아직 시기는 상조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전 네. 중공업주 같은 경우는 하반기 주도 업종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밑출도김이 두 번째 이슈를 찾아서 달려갔다면서요? 네, 여러분 눈 동그랗게 떠주세요. 정부가 내년부터 백열전구 생산과 수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하면서요. 일부 LED 종목 주가가 상승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LED주는요. 장 초반 반짝 상승했지만 대부분 종목 오늘은 보합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앞으로의 전망이 굉장히 궁금하네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130년 동안 내 곁에 있었던 백열전구의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요. 130년 동안 우리의 등불이었어요. 촛불이었고 희망이었는데 이제 없어집니다. 근데 LED 조명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방긋 우상에 그냥 빵 하고 올라갔으면 했는데 뭐 양은 냄비도 그렇죠. 아니고 잠깐 네. 올랐다 이렇게 됐거든요. 정대희 멘토, 예. LED 조명 왜 이 백열 등의 그 빈 공간을 제대로 못 채운 겁니까, 주가가? 아니죠. 뭐 좀 선반영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최근에 그 에너지 효율화에 대한 그런 심각한 문제가 좀 발생이 됐었고 또 충분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미국과 중국을 비롯해서 그 각 정부가 즉 에너지 그 백열전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또 LED 조명 사업 쪽에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주가가 먼저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뒤늦게 나온 뉴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해열 멘토. 네. 오늘 LED 조명주들이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거든요. 그러면 지금이 저점 매수 기회인지 궁금한데요. 지금 뭐 멘토님 말씀하신 거랑 같은 맥락입니다. 좀 선반영이 됐어요. 특히나 이제 LED 조명하면은 서울반도체가 대표 기업이거든요. 네. 서울반도체가 가장 좀 영향을 많이 받는 기업인데,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 주봉이나 월봉상으로 보면 사실 이미 주가는 작년 하반기부터 좀 반등을 시작해서 지금 상당히 좀 많이 올라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오늘 탄력이 이렇게 강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이 백열전구 탈출 부분에서도 잡기에는 이미 선반영이 상당히 작년 하반기부터 셌다. 그러면 이미 이제 확인된 내용이다. 뭔가 더 큰 재료가 좀 필요하겠네요. 그러면 LED 조명 쪽은요? 다만 이 성장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견이 좋죠. 사실 네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LED 조명으로 이제 교체되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백열전구 교체 이런 부분도 한 4,500억 시장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가시화된다면 계속해서 그런 부분이 아마 투자 심리를 좋게 이끌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LED 조명 같은 두 분의 의견이 드디어 오늘 한쪽으로 몰렸습니다. 네. 기대 부분이 좀 먼저 선반영되어 있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러니까 최근에 눌린 부분은 좀 더 두드려 보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좀 하나 네, 얘기를 네. 해주시죠. 아무래도 이제 LED 조명 쪽은요, 충분히 산업의 파이가 커진다라고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셔도 되고요. 점진적으로 해가 지나갈수록 이쪽 산업은 파이가 커지고 쪽 조명뿐만이 아니라 모바일 기기에 따른 그 모바일량 LED도 있기 때문에요. 충분히 산업의 파이는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 그래서 네. 지금 잠깐의 조정을 들어오더라도 이 종목들은 중장기적으로 꾸준하게 끌고 가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업 자체가 시장에서 많이 열리는 시기라는 부분인 거죠? 예, 그러면요, 제가 마지막 하나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 LED 조명 업종은 예. 우리 정대희 멘토는 예. 하반기 주도주로 보시는 겁니까? 예, 저는 3, 4분기에도 더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2015년도에는 더 확대가 되기 때문에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굉장히 훅훅 들어오시네요. 정대희 멘토님. 깜짝깜짝 그러니까. 놀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봤을 네. 때요, 방송 오기 전에 뭐 먹었어요, 뭐 먹었어요. 그런 분명히 것 뭐 같아요. 먹고 왔습니다. 네. 혼자 치사하게. 자, 알겠습니다. 이제 워워하고요. 오늘의 증시 뒷담화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을 좀 보니까요, 뭔가 이 주도주의 꿈틀거림으로 확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이미 네. 선반영 부분이 됐기 때문에 두들기고 가야 될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저희와 함께 전략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이제 정말 여러분들이 기다렸던 시간인 그쵸? 것 같아요. 내일장 승천주, 어떤 멘토분들이 어떤 승천주를 갖고 왔는데 저도 궁금해지는데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실까요? 네, 먼저 이효열 멘토입니다. GS 들고 오셨네요. 이 계열사들이 들썩이는데 지주회사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이어서 대덕 GDS도 함께 살펴볼 거고요. 이에 맞서는 정대희 멘토의 인터플렉스입니다. 이 삼성전자와 커플이죠. 인터플렉스 3분기 전망까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그렇군요. 정대희 멘토 아이러브 인터플렉스 같아요. 네. 제 편입이죠? 예, 제 편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정대희 멘토의 포트폴리오 이제 집어넣을 인터플렉스 재편이 투자 포인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뭐 투자 포인트는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듯이요. 1분기 실적 부진은 충분히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FPCB 업체, 즉 IT 쪽 부품에서 FPCB 업체의 대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2, 3분기에도 이제는 실적에 대한 그 개선 기대감과 3분기까지도 이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우리 MC님께서 이제 삼성과 커플이라고 했는데요. 이 기업은 매출처 다각화가 강점입니다. 네. 애플도 있습니다. 그리고 샤프라든가 전 세계의 휴대폰 그 업체들과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조금 있으면 애플에서 신제품들이 출시가 되고 나오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조건 매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정대희 멘토. 예. 지금 그러면 우리 감히 안방마님인 혜선 씨의 뭐 삼성 그 얘기한 거 깊게 한번 책임지세요. 들어오신 거예요? 깊게 들어간 게 아니고요. 네. 삼성전자 플러스 애플이라는 또 짝꿍이 있다라는 거를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들으셨죠? 네. 전체적으로 이제 한쪽에 쏠려 있는 향이 아니라 다각화적인 매출처를 확보했다라는 게 인터플렉스의 강점이라는 걸요. 네. 정대희 멘토가 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끔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도요, 그래도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의 주가가 향후 예. 추세가 전환이 된다면, 이 인터플렉스는 어떻게 될까요? 인터플렉스 주가도 당연히 갈 수 있고요. 네. 다른 경쟁 업체에 비해서 이 기업은 대량, 즉 더 많은 제품의 생산량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 경쟁 업체 뭐 플럭스컴이라든가 BH 이런 기업들의 수율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그거에 대한 물량까지도 떠안아서 생산할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인터플렉스 매매 전략 한번 들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매매 전략을 딱 보시면요. 자, 이 종목은 제가 정확하게 날짜를 기억합니다. 근로자의 날 쉬고 5월 2일 날, 예, 그때 이제 다시 자꾸 읽어먹어서 죄송한데 우리 김동현 MC님께서 본인을 설득을 못했다라고 하는 그날의 주가입니다. 바로 요때거든요.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요때고요. 그때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근데 네. 지금의 포지션이 다시 한번 거래량을 터뜨리고 장대 양봉이 나온 상태에서 계단식으로 조정이 들어왔는데 오늘도 주가를 받치는 모습이 나왔고 또 거래량에 다시 한번 움직이는 모습이 나왔다. 왜 하필 실적 시즌에 맞춰서 이렇게 주가가 조정을 들어오고 바닥을 다져주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는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이 기업은 충분히 실적 개선 기대감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수 포인트는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44,650원 네. 그대로 잡아주시면 되고요. 손절가는 저번에 좀 제가 정확히 39,000원을 잡아드렸는데 딱 찍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번엔 러프하게 37,500원으로 잡아드리겠고 오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목표가는 53,500원으로 또 목표가 또한 러프하게 잡아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 기업이 지금 그때 당시 움직일 때 이때 들어왔던 수급과 이때 들어왔던 수급이요. 지금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무조건 매수해보셔라 라고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으셨나 봐요. 상처는 아니고요. 우리 오늘 제가 때문에요? 네. 그게 아니고요. 혜선 씨가 그때 없을 때였어요. 그랬어요. 혜선 씨가 없을 때였죠? 네. 네, 정대희 멘토? 네. 정대희 맞고요. 멘토가요. 조금 그래요. 좀 살짝. 네. 아니요, 삐진 게 아니고요. 그냥 좀 시청자분한테 각인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네.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아이, 거예요. 시청자분들은 네. 이미 압니다. 도대체 몇 번째인지 아세요? 다시 보기, 인터플렉스 알겠습니다. 갈 겁니다. 저도. 네. 인정하게. 자, 이열 멘토가 계실 때는 이 사건이 없었어요. 이열 멘토. 네. 네, 이 사건이 없었고요. 그날 아무튼 분이 있었는데요. 이열 멘토가 오늘 공격적으로 두 종목을 편입을 그쵸? 시도하시네요. 먼저 GS부터 살펴볼까요? 투자 포인트 읽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GS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주가의 하락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정유주들이 굉장히 주가 하락이 좀 깊었습니다. 월봉상으로도 보면 사실 고점 대비해서 한 반토막 정도 나 있는 상황이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정유업황이나 석유업황 자체가 상당히 좀 안 좋게 얘기가 되다 보니까 또 그런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다만 수급상으로도 한 5만 원 선 정도의 지지선을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GS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반기 점점 들어가면서 점점 이제 정제 마진의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오히려 3분기에는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거다 이런 컨센서스가 많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반등을 충분히 노릴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특히나 GS 같은 경우는 이제 지주사기 때문에 GS 에너지라든지 GS 리테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실적 양호한 부분들이 또 반영이 된다 그러면 네. 충분히 추가 상승을 해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GS 매매 전략, 투자 포인트 한번 짚어주시죠. 네, GS 같은 경우에는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들어가는데 일단은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발을 좀 담그시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상승 한 6만 원 정도의 목표가를 제가 추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GS 같은 경우는 이 바닥을 좀 확인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정 시 오히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매매 전략까지 제가 일단 GS 부분을 살펴보았는데요. 네. 두 번째 종목을 살펴보기 전에 앞서서 정대희 멘토 오늘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정대희 멘토 GS에 질문 있다면서요? 저는 이제 제가 시청자 입장에서 항상 질문을 드리거든요. 그렇죠. 늘. 왜냐면 이제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과 GS 건설이 지금 또 실적이 또 안 좋게 나왔단 말이죠. 네. 그럼 GS는 지주회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회사에 대한 그런 어느 정도 이제 연관 관계가 있는 기업에서 실적이 또 안 좋게 나오면 거기에 대한 여파를 시청자분들은 충분히 궁금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계열사 부분에 대한 문제인데요. 일단은 현재 컨센서스상에는 크게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이 악화될 만한 그런 요인을 아직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좀 확인은 물론 필요합니다만, 네. 오히려 이제 정유업황 쪽에서 좀 더 집중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현재 어떤, 주가적인 흐름이나 그 다음에 추세 이런 부분을 좀 확인했을 때 충분히 매수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답변이 좀 되셨나요? 네. 됐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처럼 정대희 멘토 이렇게 좀 더 적극적이고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설 수 있는 이 방송의 마인드 너무 마음에 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GS가 대형주도의 큰 종목이었다면 조금 작은 종목에 포함될 수 있겠죠. GS보다 몸집이 작은데요. 네. 기술력 인정됐던 대덕 GDS 투자 포인트 잡아주시죠. 네, 대덕 GDS는 일단 단기 관점이고요. 우리 정대 멘토님이 갖고 오신 인터플렉스하고 사실 같은 업종에 있습니다. PCB 업종인데, 진짜 PCB 업종, 특히 이제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실적이 굉장히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FPCB나 PCB 업체들이 2분기까지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이제 최근의 하락에 대한 반등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좋겠고요. 대덕 GDS 같은 경우도 이제 카메라 모듈 부분에 이제 PCB를 주로 만들고 있는데 일단은 추가적인 반등 관점에서 단기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인터플렉스 마찬가지로 FPCB 업종의
전체적인 반등 관점에서 같이 이렇게 맥락을 같이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문제는 이제 3분기 이후가 이제 좀 문제는 될 겁니다. 저 증설을 좀 하고 뭐 이런 부분인데, 그때는 또 추가적으로 그 흐름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매매 포인트는 일단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려서 목표가는 짧게 25,000원을 말씀드리고요. 네. 예, 짧게 단기적인 반등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포트의 편입은 시도하지만 대덕 GDS 같은 경우는 매매 전략 자체가 짧게 해서 이제 안타 전략으로 포트를 구성해서 수익을 챙겨서 나오자. 이 전략인 겁니다. 잘 들어봤습니다. 실적 자체를 확인해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열 멘토의 GS, 그 다음에 대덕 GDS와 함께, 우리 정대희 멘토의 I love 인터플렉스. 목표가 그냥 한 더블로 그냥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겠고요. 네. 두 분의 투자 포인트 그리고 매매 전략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네, 먼저 내일장 승천주 이효열 멘토의 GS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 54,500원 설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6만원, 그리고 손절가 49,000원에 비중은 20% 설정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종목이죠. 대덕 GDS입니다. 매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3% 밴드 적용해서요. 19,300원으로 설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25,000원, 그리고 손절가 17,800원에 비중은 20%입니다. 이어서 정대희 멘토의 인터플렉스입니다. I love you 인터플렉스죠. 매수가 44,650원, 목표가는 53,500원이고요. 손절가 37,500원에 비중은 25% 실어주셨습니다. 네, 우리 이열 멘토가 포트폴리오 1억 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계시는데 대덕 GDS 짧은 안타 전략을 편다라는 거 여러분들 내일 잘 매매 전략 체크해 보셨으니까 잘 대응하셔서 꼭 수익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장 승천주 여기까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했고요. 네. 이제 멘토분들의 포트폴리오 저희는 빠르게 교체가 좀 되죠. 가상계좌 운영이다 보니까 확인해 봐야겠죠. 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그 시간입니다. 포트폴리오 점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하세요. 네, 저희 멘토분들의 포트폴리오 운영 원칙입니다. 각각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의 가상계좌 운용 방식을 채택하겠고요. 100% 비중 내에서 제한을 시도합니다. 또한 목표 제시한 매수가의 경우 플러스 마이너스 3% 밴드 속에서 차이를 해서 밴드 적용해서 편입한다는 거 여러분 체크하셔야 되고요. 수수료는 미적용된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천만 원 포트폴리오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명성 멘토의 포트입니다. 셀트리온이 이틀째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 49,000원 회복했고요. 누적 수익률 현재 30%대로 진입했습니다. 수익률 좋죠. 그리고 한국항공우주는요. 어제 주신 의견대로 전량 매도했습니다. 매도가는 29,900원이었고요. 현대하이스코 현재 굉장히 좋죠. 수익률이요 13% 누적 수익률 가지고 계시고요. 현재 오픈베이스도 3%대로 굉장히 좋은 수익률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장 컴투스 신규 편입했죠. 종가인 34,450원에 편입 성공했네요. 정대희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5종목이 포트에 편입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SK브로드밴드와 디아이스가 플러스권에 들어와 있고 SL과 원희가 EPS 그리고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는 현재 손실 구간에 들어있긴 한데요. 이 세 종목에 대해서 잠시 뒤에 보유 전략인지 아니면 포트 제외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대희 멘토가 내일장 승천주로 인터플렉스를 재편입 시도하죠. 매수가 44,650원 플러스 마이너스 3%를 늘 적용. 그 다음에 목표가 53,500원, 손절가 37,500원, 비중 25% 공격적으로 집어넣으니까요. 6번째 종목이라는 거 여러분들 포트 구성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3천만 원 포트의 마지막 종목들입니다. 정재훈 멘토 살펴보겠습니다. 잉크테크와 솔리드 현재 수익률 4%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아이테스트 어제 주신 의견대로 전량 수익 처리했습니다. 매도가는 2,225원이고요. 약간의 수익률 내셨네요.
그리고 오늘장 대원제약 편입 성공했습니다. 어제 매수가 11,500원 설정해 주셨고요. 11,700원에 편입이 잘 됐다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오늘 수익률은요 3% 내셨네요. 대원제약 멋있습니다. 이어서 5천만 원 포트폴리오 보시겠습니다. 먼저 김영금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김영금 멘토 같은 경우에는 6종목 역시나 포트에 지금 들어와 있는 모습인데요.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이제 SM 이미 선반영되었다는 얘기와 함께 오늘 2%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화신 역시 마이너스권에서 플러스권으로 수익권 진입했다라는 거 멋진 모습입니다. 그리고 대형주 SK가 현재 1.5% 상승해서 수익권 진입했다라는 부분 여러분들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양순모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성우하이텍이요. 오늘은 약 1.5% 상승해서 현재 약 손실 구간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오디텍은요. 5거래일째 잘 가고 있는데요. 수익률이 벌써 10% 달성을 앞두고 있네요. 축하드립니다. 오디텍 같은 경우는 비중 제대로 집어넣으면서 수익 제대로 챙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5천만 원 포트의 마지막 남은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세 종목이 단촐해 보일지 못한 임팩트 있게 들어와 있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코덱스 레버리지입니다. 주가 상승 쪽에 제대로 전략이 세워지면서 저가 만습되면서 비중 50% 채우면서 현재 7.1% 강한 플러스권이다. 하지만 이 부분이 자산 총액에서 수익금으로 어마어마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1억 원 포트폴리오 보시겠습니다. 먼저 김용준 멘토입니다. ICD 오늘 1% 미만으로 수익률 약간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누적 수익률은요, 현재 5%대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역시 1% 미만으로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두 종목 다 플러스 수익 구간입니다. 신창환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4종목이 포트에 편입되어 있는데요. 삼성전자 오늘 강하게 지수 견인과 함께 올라왔다는 거, 플러스권에 들어왔다는 모습. 그리고 대우건설 역시도 건설업황 대비해서 모멘텀을 가져오면서 플러스권에 들어와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가장 특징적인 것은 포스코가 철강에서 소외된 절대 대장주로 들어오면서 강한 상승세 6.64% 플러스권이라는 거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쌤 도영씨의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역 난방공사입니다. 오늘장 소폭 하락했지만 외국인의 매수세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수익률 2.56% 가져가고 계시고요. 코덱스 인버스 오늘장도 1%대 하락했지만 현재 수익률 마이너스 3.5%대로 괜찮습니다. 네, 바이오랜드 현재 수익률 흐름 없고요. 대우증권 1%가량 상승했네요. 마지막으로 오늘 출연하신 이열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기아차와 CJ가 포트에 편입되어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 지수 견인은 전차 부대가 되면서 기아차가 1.4% 상승하는 모습이 좀 특징적으로 낙폭을 좀 축소하는 모습이었고요. CJ 역시 걱정하지 마라 불확실성 해소다라고 가져오면서 4.7% 차곡차곡 수익률을 더하고 계십니다. 오늘 장 부분에서 내일 이 두 종목을 편입합니다. GS 내일장 승천주로 지금 나가는 화면대로 비중 20%로 포트에 편입 시도하고요. 대덕 GDS 역시 하지만 짧은 안목을 보자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멘토들의 포트폴리오를 확인해봤습니다. 자, 저는 아직까지 포트폴리오 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럼요. 인버스를 집어넣은 이유가 있다라는 거 오늘 이번 주죠. 막장 토크에서 낱낱이 파헤치도록 하겠고요. 네. 금일 출연하신 두 분의 포트폴리오 점검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정대희 멘토부터 시작해볼까요? 어떤 종목이죠? 첫 번째 종목. 예, 뭐 SK 브로드밴드부터 하겠습니다. 네. 예, 잠시만요. 네. 예, SK 브로드밴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 통신주 쪽에서 이제 같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상당히 궁금할 것 같은데요. 예, 요 컴퓨터가 좀 바뀌다 보니까요. 네네. 예, 영어가 예, 자, SK 브로드밴드부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요, SK 브로드밴드 같은 경우 현재 1%가 조금 부족한 부분에 플러스권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예, 잠시만. 그럼 예, 다른 종목부터 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영어를 좀 치다 보니까요. 예. 네. SL부터 시작할까요? 예, SL부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SL 종목인데요. 일단은 뭐 지금 보시면
손절가 14,500원을 아직 깨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시해드린 목표가 17,500원인데요. 이 종목은 그대로 14,500원 손절가까지 봐주시고요. 이거는 그대로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지금 보시면은 그 자동차 쪽에서 운수장비 쪽이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이어서 원익 IPS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원익 IPS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요거는 손절가 그대로 유지해주시고 6,100원 네. 유지해주시고요. 목표가 7,500원. 충분히 그냥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도 뉴스가 나왔지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주가 상승에 이슈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요거는 그대로 보유해 주시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삼성 SDI 살펴볼까요? 예, 삼성 SDI죠. 네.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하셨죠? 수익 실현. 예, 삼성 SDI는 네네. 잠시. 현재 기준에 지금 저희가 이게 생방송의 묘미인 거예요. 네. 아무래도 지금 영문 자체가 지금 HTS상으로 좀 입력이 안 되고 있죠? 예, 입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요 입력이 좀 잘 안 되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그냥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삼성 SDI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그냥 조금 더 가져가셔도 되고요. 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테슬라 모터스에 대한 그 자동차 전지 쪽의 이슈가 불어서 주가가 네. 갔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회사는 그것뿐만이 아니다, 2차 소형전지, 그리고 중형전지, ESS 저장장치죠. 즉, 전기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전환시키면서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삼성 SDI는 제가 목표가 달성 때문에 수익 실현이 됐지만 여러분들은 조금 더 가져가셔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한번 볼까요? 예,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로요. 아까 앞서서 그 LED 조명 사업의 파이가 커지고 이 기업 자체는 그 산업의 밸류체인에 상단에 있고 최근에 이제 이쪽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 신규 발주 물량이 들어오고 있고요. 최근에 가장 여러분들한테 하나 더 부각을 시켜드리면 LED 조명뿐만이 아니라 모바일량 즉 애플의 카메라 커버 렌즈라든가 그리고 홈 버튼에 대한 커버 글라스 그리고 대면화에 따른 그 강화 유리 글라스가 아무래도 채택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채택이 된다면 사파이어 테크놀로지가 충분히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손절가 35,000원 안 깼기 때문에 그대로 목표가 4만원 가져가시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DIC 같은 경우는 오늘장에서 상당히 시장에서 기관 쪽의 레포 자체가 상당히 긍정으로 나왔던 종목 중에 하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운수장비 기아차, 현대차가 잘 갖고 거기에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고요. 또 이 기업은 중공업 쪽으로도 장비를 납품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중공업 쪽도 너무 좋기 때문에 이 종목은 매출의 다각화와 제품의 다각화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것도 제시해드린 목표가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SK브루님도 홀딩할까요? 아니면 매도하고 들어갈까요? 짧게 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그냥 홀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제가 좀 이 노트북이 조금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데요. 그냥 홀딩하시면 되겠다. 손절가 안 오면 무조건 홀딩하십시오. 손절가 5,000원 반드시 지켜주자는 의견에서 강력히 홀딩하자 SK브로드밴드 통신주 쪽에 대해서 강점을 얘기해 주셨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럼 이어서 이효열 멘토의 포트 점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 기아차 살펴볼까요? 네, 기아차는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굉장히 수급이 좋고요. 네. 기관 외국인이 계속해서 사서 모으고 있는 그런 양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의 어떤 영향 때문에 다소간 좀 등락은 있었습니다만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보시면 추세대를 잘 안 깨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수급이 상당히 좋은 그런 주도주군의 흐름이기 때문에 일단은 홀딩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아차가 사실은 부릉부릉 잘 걸렸다가 노사 파업 부분의 문제도 좀 생겼고 그러다면 이제 기관들이 제대로 된 매매 포지션을 못 잡았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 부르릉 시동 거는 쉽게 꺼질 것 같지만 잠깐 그 브레이크를 밟은 부분인 것 같거든요. 언제쯤 다시 돌아올까요? 일단은 지금 그런 악재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은 주가 하락이 크지 않았다는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부분들, 노사 부분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악재로 좀 걸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실적이 확인될 때마다 네. 계속해서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이죠. CJ 살펴보겠습니다. 네, CJ의 경우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CEO 리스크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좀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세를 오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은 말씀드렸듯이 올해 1분기, 상반기 쪽에서의 15만 원에서의 하락이 좀 크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주가 많이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 기조로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요, 이올면 또 CJ 같은 경우는 지수자 성격이 좀 갖고 있잖아요. 네.
대부분의 자체가 사실 비중 자체를 보면 음식료에 많이 쏠려 있거든요. 네네. 최근에 이제 음식료가 살짝 좀 어렵다가 오늘 지수 급반등이 같이 동반해서 올라왔어요. 음식료 업종은 향후 어떻게 보십니까?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는 사실 랠리를 펼쳤었어요. 사실은요. 네. CJ제일제당이 조금 밀렸지만 사실은 이제 그 설탕 가격 때문에 좀 밀리긴 했었습니다만 사실 전반적인 음식료 업종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사실은 대상을 필두로 해서. 그래서 그랬죠. 일단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그 판가는 상당히 좀 올려놨어요. 판매가는 올려놓은 상태에서 최근에 이제 뭐 그 원재료라고 할 수는 뭐 여러 가지 식료품 가격, 옥수수라든지 대두라든지 이런 가격들이 상당히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는 어떤 추가적인 안정세를 띌 수 있다. 또 기술적인 반등을 취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음식료에서 무학이 눈에 무지하게 띄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끝나고 혜선 씨와 주쌤과 함께 네. 막걸리 한 잔 아, 그런 좋네요. 생각을 순간 들었습니다. 비 오는 네. 날 빈대떡에 막걸리. 생각만 해도 배고파요. 빨리 방송 끝내자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멘토들의 포트폴리오 점검 시간 해봤습니다. 네, 저희 그럼 이어서요, 내일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증권 투자의 연습은 없다. 실전이다. 주식 조교 권력 앞으로 남은 원장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투자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네, 내일장 오늘 상승의 기운을 네. 내일 같이 또 더 끌고 갈 수 있는지 분명히 중요할 것 같아요. 뭐뭘 체크해봐야 될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현재 그래도 글로벌 증시 그다음에 야간 시장이 개장을 했습니다. 현재 시각은 11시 7분을 지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리 글로벌 증시 먼저 살펴볼까요? 네, 현대선물의 신금철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벤버넌케 의장의 증언 이후에 현재 미국 증시 흐름 궁금합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뉴욕 증시는 전일 하락 후 지금 상승으로 장을 출발했습니다. 장 개장 전 선물 지수가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성문회 이전 성명서가 발표된 이후 S&P 선물 지수가 급작스럽게 강세로 돌아서면서 현물 시장 강세 출발을 이끄는 모습입니다. 현재 청문회가 실시되고 있지만 미리 발표된 성명서에서 버냉키 의장은 다소 강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방조하는데 자산 매입 계획은 절대로 미리 계획된 것이 아니다라고 기술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로화 지수, 채권 모두 즉각 반응하면서 하락에서 강세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청문회 Q&A 시간입니다. 지난 FOMC 성명서 발표에서 질의응답 시간에 버냉키 의장이 자산 매입 축소를 언급하면서 전체 금융시장에 출렁거렸듯이 이번에도 이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리 계획되지도 않은 걸 굳이 참. 네. 그래요. 뻔한 내용을 갖고 일단은 이벤트를 지나가는 불확실성 해소로만 받아들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유럽 증시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금일 유럽 증시는 주요 기업들의 강력한 실적 발표로 인해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조금 전 시작된 하원 청문회와 관련하여 불안감이 조성되면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였고 현재 다시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영국의 통계청은 6월 신규 실업 추당 청구 건수가 전월 대비 약 2만 건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8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고 근 3년 내 최저치를 기록한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 영국의 경제가 더욱 탄탄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시장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명일 6월 소매 판매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고용시장과 더불어 소매 판매가 함께 향상되는 결과가 나온다면 파운드화는 물론이고 유럽 쪽 전체 분위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유로존 쪽의 기업 실적의 호조는 상당히 반가운 소식인 것 같고요. 네. 또한 내일 발표되는 소매 판매 쪽도 실업 청구 건수 부분과 실업 부분 비교해 봤을 때 우리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긍정의 화답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야간 선물 시장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간 시장은 초반 약세를 계속 보이다가 9시 반 성명서가 나오면서 동시에 강세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청문회 Q&A에서 이런 형세가 뒤집어질 여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금일 야간 시장은 물론 내일 아시아 증시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금일 청문회 결과는 꼭 체크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투자자별로는 외국인의 순매수세를 개인의 순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적으로 주간 시장과 똑같은 수급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 확대 그리고 개인들 같은 경우에 매도 압박 네. 이 부분인 것 같은데요. 야간 선물시장 아직까지는 보합권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현대선물의 신금철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정신없이 지나가고 있는 해외 증시와 야간 선물 시장의 동향을 보면요. 네. 아직까지는 큰 특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부분의 내일장 전략이 아주 중요한 시점인 것 그쵸. 같습니다. 네. 오늘의 이 이벤트 범베렌키의 이제 질의응답 시간만 지나가면 윤곽이 두드러질 것 같기는 한데요. 네. 오늘 상승의 이 기운, 긍정의 힘을 내일도 지속될 것으로 봅니까? 정대희 멘토? 예, 뭐 저는 봅니다. 100%요. 네. 예, 오늘 제가 뭐 왜요? 시장에서 너무 긍정적으로 화답을 해줬고 아무래도 이런 발표가 나왔고 지금 다우존스 산업지수 같은 것도 지금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시장의 추가 상승의 흐름은 충분히 다시 한번 이어서 갈 거다. 주가랑 원래 상승할 때는 쭉 상승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고요. 또 하락할 때는 좀 내려오려는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이 충분히 상승이 나올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외국인 매수가 지속되고 있는데 예. 내일장 외국인의 또 동향도 궁금하네요. 저는 뭐 내일 외국인 분명히 100% 또 들어올 거다라고 좀 말씀. 영속성이 있다? 예, 연속성에서 따라서 기관과 외인들은 충분히 내일 들어올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외국인들 상당히 지수를 상승 견인하기 위해서 분위기 호전, 이제 투자 심리를 좋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서 이제 시가총액 상위권적으로 많이 쏠리는데, 네. 내일 이쪽으로만 쏠릴까요? 아니면 전반적으로 종목군 쪽으로 다 쏠릴까요? 아무래도 저는 뭐 대형주 위주의 유가증권 시장은 좀 대형주 위주의 상승이 나올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중소형주 관련 종목들이 즉 1분기에 잘 갔던 IT 부품주들이 오늘 그것을 본 겁니다, 여러분들. 1분기에 갔던 애들이 또 가는 거죠. 예, 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코스닥 쪽은 중소형 IT 부품주로 보시고요. 또 유가증권 시장은 대형주 위주에 좀 매매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딱 집어서 얘기해 주세요. 내일 어떤 종목 보고 매매 트레이딩 한번 볼까요? 장중에 트레이딩 한다면 대형주 중에. 힌트를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예, 1분기에 갔던 애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6월달에 워낙 힘들었다 보니까 기억상실증에 걸리셨던 거거든요. 제가 힌트를 드릴 수 있는 거는 1분기 때 갔던 놈들을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 간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예, plus.cntv.co.kr로 오시면, 제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못 드린 게 있는데요. 선착순 딱 20명만 저는, 예, 지금 빨리 가입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100% 오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앞자리나 끝자리 하나씩은 좀 주시죠. 예. 네. 예, 오늘. 앞자리 두두두둥. 예, IT 부품주입니다. 네. IT 부품주. 그게 앞자리는 아닌데. 종목명 앞에 하나 주시지. 굉장히 많은데요. IT 종목명이요? 부품주. 네, 앞자리 하나만. 인터플렉스입니다. 예, 그냥 사시면 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정대희 멘토 같은 경우는 여전히 같은 전략을 고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IT 부품주, 최근에 많이 내려왔던 부분, 네. 낙폭과대 가격 매력 온 종목군들,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자. 인터플렉스, 주력 종목으로 좀 언급을 해주셨고요. 네. 이월 멘토. 이제 네. 내일장 어떻게 흘러갈지 전략도 궁금하네요. 네, 물론 이제 오늘 벤버냉키 발언이 어느 정도까지 여파를 미치느냐 끝까지 이제 지켜는 봐야 되겠습니다. 그럴 것 거기에 같아요. 대해서 영향이 좀 미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최근의 동향을 좀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지수를 우상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수를 외국인들이 견인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의 기술적 반등 이후에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들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정대희 멘토와 마찬가지로 이제 연속성, 외국인들의 순매수 기조는 내일도 지속될 것이다. 네. 그러면 긍정의 시그널인데요. 자, 이월 멘토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오늘 중국 쪽에서 오히려 자신들의 좋은 선행지표를 가지고 화답을 못했어요. 중국 지수는 정자. 근데 우리나라는 화답을 했거든요.
뭐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국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경기 부양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표가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게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그 기대감이 좀 떨어지면서 오늘 좀 약세를 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러면 또 내일 혹시라도 1900포인트 빠르게 안착할 수 있을까요? 얼마 남진 않았거든요, 고지가. 네, 오늘도 사실 장중에 한 1890선대까지 그렇죠.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1900선의 안착을 시도하는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그 중에 좀 봐야 될 종목이 있다면? 일단은 전체적인 산업에서 전차군단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네. 또 그 부품주들까지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역시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주가를 보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두 분에게 마지막으로 내일장에서 이제 큰 이벤트가 하나가 지나갔는데 연설문 결정문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력이 아직까지 해외 증시나 야간 선물 시장 중에서 안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결과가 이따가 질의응답 시간에 어떤 발언을 하느냐, 어떤 뉘앙스를 발언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발언을 하든지 긍정과 부정에 화답하는 부분을 떠나서 영향력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정대인 멘토, 내일 범 베냉키의 최종 내용으로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예, 저는 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100%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예, 제가 없게끔 여러분들한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격적인 내일부터라도 지수는 무조건 상승으로 간다. 내 계좌도 우상향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믿고 따라라. 정대인 멘토 그런 부분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정대인 멘토한테는 전혀 영향력 없을 것이다. 라고 해서 나하고 함께 달려가 보자라는 얘기를 주셨고요. 네. 이효일 멘토 그렇다면 내일 네. 결론적으로 긍정 부정을 떠나서요. 범 베냉키의 내용이 시장에 영향력을 줄 것으로 보십니까? 최근에 이미 충분히 좀 반영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도 큰 영향이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최근에 주가를 어느 정도 우상향으로 좀 만들어놨기 때문에 하락 영향이 좀 제한적일 거로 보고요. 오히려 이제 1900선 안착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두 분의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요. 네. 뭔가 있잖아요. 조금은 뭐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러나요? 네, 그런 것처럼 범 베냉키의 발언에 의해서 이미 급락, 그리고 다시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발언에 다시 급등. 네. 그 결과에서 현재 기준에 오늘의 마지막 이벤트가 끝난다는 부분은 영향력은 미비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이 두 분이 보니까요. 내일도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연속성으로 들어올 것이다. 라는 얘기를 좀 주셨습니다. 네. 희망이지 않을까요? 결론은요? 네. 네. 내일장이 긍정으로 계속 나와서요. 우리 모두 다 신나게 웃을 수 있는 생각이 돼서 여러분들이 저희 방송국에 전화해서 고맙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이야기 함께 해주신 저희 멘토분들과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다음 주에는요, 더 좋은 소식 들고 오시길 기대하면서요. 정대희 멘토 그리고 이효열 멘토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많이 긍정의 힘을 좀 보았던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우리 정대희 멘토의 적극적인 부분, 그 다음에 이효열 멘토의 연륜 있는 부분의 전략들도 기대해 볼 수 있었던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도영 씨. 내일, 예. 네, 죄송합니다. 내일도 이 두 분의 말씀과 함께 시장이 방긋 웃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무료 공개 강좌 있는 거 저희 공지해 주셔야죠. 그렇죠. 고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셜록 홈즈입니다. 정재훈 멘토가 저희 방송이 끝나자마자 11시 30분 오늘 밤이나 시장 전략 대공개, 어제는 야시반바에 까놓고 얘기하자라는 속 시원한 뒤풀이였다라면 오늘은 이제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전략을 대공개한답니다. 종목도 주시겠죠? plus.cntv.co.kr로 지금 현재 정재훈 멘토의 생방송을 바로 접속해 주시면 같이 대응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10시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